네, 슈팅스탁 일부 쇼미더스탁 오늘도 문을 힘차게 열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한 AS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시장 대응 방법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송 이전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1월 17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연이은 상승세에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0거래일 만에 그리고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파란불을 켰는데요. 오늘 부진했던 시장이었던 만큼 뚜렷한 방향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코스피에서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는 보험 업종이 올라왔고요. 또 테마로는 탄소 배출 관련 테마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이 장 후반 들면서 상승 탄력을 줄였습니다. 그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출발은 2,400선으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우하향 곡선을 그렸는데요. 특히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상승 탄력을 많이 줄였습니다. 전일 대비 0.85% 내린 2,379.39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개인도 동참을 했지만 기관의 매도세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1월 한 달 들어 12거래일 중 11거래일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제조업과 전기, 전자, 금융업종 순으로 비중 크게 담았고요. 이 장 초 중반에는 매도세를 보이다가 후반 들면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오늘 10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1,200억 원 넘게 물량 담았습니다. 다만 이틀째 매수하던 기관이 오늘은 매도를 보였는데요. 3천억 원 넘게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 조금 더 이르게 11시 기점으로 상승력이 떨어졌습니다. 716선으로 시작한 지수는 장 후반에 1% 가깝게 내리면서 709.71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어제와 선박꿈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이 나 홀로 매수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 쌍끌의 매도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모든 투자 주체에서 매도세를 보인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3거래일 하락세를 보이던 환율이 오늘은 오름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공개되는 일본은행 JOB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대비 3원 40전 오른 1,238원 7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 그리고 제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쉬어가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았는지 무대를 뒤집은 종목 코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옵틱코어라는 종목을 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이 종목은 원래 또 제프 전문가님의 네, 그러니까 뒤에 나올 예정이잖아요. 네, 저번 주 네. 추천주였는데 네.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네. 목표 주가 달성까지 된 네. 정말 기염을 토했던 상한가를 그런, 기록한. 네.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왔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정부에서 이제 5G와 관련된 이제 28 기가헤르츠 관련 주파수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이제 선정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사실 이제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옵티코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앞서서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제 LG라든지 KT가 이 주파수 영역대를 신청을 했었어요, 정부에. 자기가 5G용으로 사용을 하겠다. 근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이제 취소를 하고 주지를 않고 그냥 방치를 사실 해놓은 주파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을 신규 사업자한테 주면서 새로운 이제 경쟁 유도 방식의 어떤 추가적인 신규 사업자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28GHz 주파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전 지금 현재 5G 영역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3.5GHz 방식을 이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달성이 좀 강한 대비에 전송 속도가 5G라고 보기에는 높지만 현재 신규 주파수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현재 그 28GHz 방식의 주파수는 전달성은 좀 약하다. 그러니까 벽면이나 이런 건물 투과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기지국을 좀 많이 지어야 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이 전용 기지국을. 하지만 광대역 속도 처리 방식이 기존의 5G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빠르고 강하게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뭐 AR이라든지 뭐 XR이라든지 뭐 이런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된 사업 영역이 우리 이 실생활에 도입되게 되려고 한다면 또 이 처리 능력을 받쳐주게 되려고 한다면 현재 28GHz의 이 신규 사업자는 막강한 수혜를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필요한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미래를 좀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인터넷 강국, I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신중하게 기존 사업자의 독과점을 막고 신규 사업자에게 새로운 주파수 영역을 주면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옵티코어가 하는 영역이 역시나 이제 이 부분하고 좀 많이 연동이 되죠. 광 트랜시버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속도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처리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중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런 기지국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럼 이 광트랜시버 부품이 많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걸로 직결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이 폭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영역 때문에 옵티코어가 오늘 강력한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옵티코어 외에도 다른 많은 기지국 연계 설비 업체들이 수혜가 또 될 수가 있겠죠. 왜? 이 28GHz 방식을 사용하려면 기존 기지국을 가지고는 효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 기지국을 많이 배치시켜야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기지국 설비와 관련된 연계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이 동반 수혜주로 올라오게 되어 있고, 아마도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이 사실을 미리 어디서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네. 공정정보인데 몰래 들으신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정보력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런 걸 미리 알고 최근에 5G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5G의 신규 재료가 나올 걸 알고 5G 쪽을 좀 집중하시겠다고 한 게 아닌가 생각해봐요. 또 옵티코어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상한가니까 추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자세한 부분은 또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직접 추천 주시니까 이따 AS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5G 쪽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건 좀 분명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옵티코어 5G 관련주 꼽아주셨습니다. 정부가 5G 28GHz 주파수 신규 사업자 진입 허용을 하면서 수혜가 예상되며 오늘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입니다. 뒤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제프 전문가님의 지난주 추천 종목이기도 했고요. 사이좋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표사인 옵티코어 역시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이 5G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자라고 의견도 남겨주셨네요. 다음은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너무 이제 전문가님께서 네.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항상 되게 두 분 사이가 좋으세요. 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대를 뒤집을 만한 종목을 말씀드린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보기 전에 앞서가지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한번 먼저 짚어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박스권이라고 지금 보잖아요. 네. 박스권이라 보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주식들이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기대감을 차올랐던 게 이제 뭐 AI 쪽이랑 네. 로봇 관련된 쪽인데 이런 공통점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의 투자 업체들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사실 저도 이제 나중에 AS 때도 말씀드릴 건데 옵티코어도 그 부분에 한 가지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 사이드가 박스권으로 지속되다 보니 박스권 상단 부분 라인에서 2,400포인트 넘어간 라인에서부터는 이제는 그러면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하면은 중견 회사나 중소 회사들이 상승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거나 제3유상증자를 배정을 받거나 이제 그럴 때 기준으로 상승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테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큰 틀로 봤었을 때는 2021년도 2월 달부터 상장해가지고 지금 그간 박스권을 계속 기다가 이번 달 들어서 1월 달 들어서 거의 100% 상승했습니다. 전체 일봉상 보게 되더라도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를 찍어놨고요. 삼성전자 이제 부회장이 이제 이번에 CES 이제 2023에서 EX1이라고 이제 보조 로봇 기구라고 해서 이제 그걸 출시할 계획인데 이것도 좀 자세히 들어보면 좀 재미있는 게 지금 이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는 12월 이제 CPI 물가를 봤을 때부터 사실 이제 물가를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지표로 안 봐도 될 정도입니다. 네. 이제는 물가는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크로 시장에서 봤을 때 물가 지표가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변수는 아닐 테고 어쨌든 간에 이제 중반기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물가는 코어 CPI 낮아질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안정적 됐으니까 동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 관련돼 가지고 임금 상승률이 약간 정도 더디게 빠지잖아요. 네. 이 더디게 빠졌을 때 지금 글로벌적으로 되게 특이했던 사이드가 로봇 관련주 섹터예요. 로봇 관련주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실물 경제에서 들어올 때 노동 시장에 들어올 때 먼저 서비스업 계열로 먼저 들어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뭐 식당에서 로봇들이 움직여 가지고 배달해 준다거나 서빙하고, 네. 그쵸? 아니면 공항에서 라운지 해주거나 이런 애들부터 나오는 건데 그런 관련돼 가지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임금 상승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친구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이 좀 판단하는 것 같고 네. 그럼 CPI 정반대로 이게 또 재밌는 거는 네. 제가 또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네.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텐데 로봇 관련주랑 CPI랑 완벽하게 역배열이에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CPI가 꺾이는 가격, 그 기울기만큼 로봇 관련주들의 섹터 자체가 대부분 다 기울기가 역배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럼 시장도 바라보는 게 지금 CPI가 꺾였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결국엔 임금을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아이디어 신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고자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들어서 가지고 시가총액이 1조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외국인에게 대한 이제 수급 변화도 찾아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우리가 기대감 갖자라는 소리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급의 변화가 쌓이게 된다라는 거는 나중에 보면 이제 또 다시 뭐 좀 시가총액이 더 쌓이게 되면은 MSCI도 또 기대해 볼 만하겠죠. 한창 이맘때쯤에 이제 위메이드도 시가총액 1조 넘어가면서부터 가파르게 상장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뭐 MSCI 들어갈 수 있다. 뭐 메디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과거에 이제 HMM도 마찬가지였고 뭐 조건부 같은 경우는 이제 3조 이상이긴 하지만 네. 항상 사람들이 기대 심리는 먼저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반영치가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꼽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세 분출하고 있는 로봇 관련 주이죠. 이 강력한 재료로 대기업의 투자인 삼성전자 투자업체 중심으로 최근 로봇과 AI 관련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물가지표와 주가 차트, 이 로봇 관련주 주가 차트가 역배열로 되어 있다까지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맥스트라는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네, 뭐 잡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추천했던 종목이라서 네, 이번에는 다시 사실 뭐 가져왔다기보다는 좋습니다. 네. 오늘 특징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맥스트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대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설명을 뭐 방송에서 많이 드렸지만 뭐 AR 관련된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내 대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늘 급등을 좀 많이 해가지고 한 12% 이상 급등을 했는데 재료를 놓고 본다면 두 가지 재료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어떤 메타버스 업종이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기술력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바타2라고 하는 신작 영화 부분에서 이런 CG라든지 연계된 기술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관련 기대 심리의 메타버스 관련주가 11월, 12월 달에 상당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좀 1차적으로 나와줬거든요. 근데 어느덧 이제 아바타2가 950만 관객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서 다음 주말, 그러니까 이번 주말을 넘어가게 되면 1000만 관객을 또 돌파하는 2023년도에 어떤 또 최초의 영화로서 등극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심리가 메타버스 관련주를 좀 1차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2019년도 코로나 위기 이후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게 범죄도시 2, 우리 마동석 씨의 효과, 네. 마형님 효과를 본 부분밖에 없었거든요. 명랑의 2라고 하는 그 뭐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인가요? 네. 용의 출연인가? 이것도 사실 800만 관객을 돌파하지 못해서 영화 관객 수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000만 관객 영화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바타2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게 된다면 올해 나올 수 있는 어떤 개봉작들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CG가 기본 탑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이런 CG들을 탑재하려면 기본 메타버스 업체들의 기술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런 관련주들의 어떤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연도에 기대할 수 있는 특히 또 1월에 기대할 수 있는 3대 트렌드 이슈 업종 중에 한 분야를 메타버스 업종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린 것만큼 이번 달에도 메타버스 업종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또 제프 전문가님을 또 같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첫 번째 주제와 연동성이 좀 있습니다. 네. 5G와 관련된 신규 사업자 28 그 기가헤르츠 방식의 신규 사업자가 형성됐는데 이 주파수 영역대가 뭘 하기 좋다고 했죠? 메타버스 쪽 영역이라든지 AI의 기술력이라든지 AR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연동돼서 네. 좀 굉장히 라인이 높은 그러니까 그 용량이 크다고 해야 될 수도 있고 처리 속도를 상당히 크게 요하는 네. 그런 큰 용량의 수준의 그런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광역 주파수대라고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네. 이 신규 사업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올해 바로 이제 이번 달에 뭐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 달 이후로 메타버스 사업 영역은 굉장히 가속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설정되는 신규 콘텐츠나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모바일 영역에서도 대폭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그런 기기 모델들의 수혜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뭐 스마트 관련된 이제 증강현실 기술력의 최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좀 분류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차트를 보시면 오늘 그래서 이미 이제 목표 주가가 달성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오는 종가를 최고가로 하는 양봉 몸통 종가가 나왔고요.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메타버스주들의 파동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특히나 오늘이 무슨 날이었죠? 조정이 나온, 양대 증시가 1% 정도 조정이 나온 장인데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는 원래 조정장에는 좀 밀리고 상승장에 올라가는 특징을 작년까지만 해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을 올해 들어와서 완전히 뒤엎고 있다. 장세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메타버스 업종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스트 외에도 메타버스 영역에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1월 달 남은 기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좀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메타버스 대표 종목 맥스트 들어봤습니다. 12% 급등세 연출하며 오늘 거래량도 동반했는데요. 김용도 전문가님께서 추천드린 전략주이기도 합니다. 주말 이후 아바타 1000만 관계 돌파 기대감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앞서 언급드렸던 5G 28GHz 주파수 사용도 연동이 돼서 메타버스 사업 영역도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라고도 추가 이야기해 주셨네요. 상한 김용도 전문가와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로이스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네. 알로이스라는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이 한 700억 정도 좀 작네요. 됐죠. 네. 작죠. 소형주가 네. 이제 작은데 이제 작은 이유가 이제 그거라 말씀드렸죠. 현재 지금 주가가 네. 코스피가 지금 2,300 거의 후반대로 가다 네. 보니까 박스권이라면은 중반부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는 대형주가 올라가긴 살짝 버겁긴 하죠. 그쵸. 대형 만약에 위쪽 라인이 맥시멈이라 했을 때 네. 중간에서는 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네. 떨어지면 살만하죠. 그쵸.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상한가에 간 종목도 마찬가지로 소형주 위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셋톱박스 관련돼서 이제 하는 이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상한가에 가느냐? OTT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게 또 중국 관련돼서 제가 앞서 나중에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참 재밌는 게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리오프닝이 시작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또 이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평균 보복 소비에 대한 기간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또 재밌는 게 리서치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의류 관련된 의류를 언제까지 보복 소비를 할 것이냐, 네. 언제 아니면 살 그쵸 거냐. 언제까지 살 것이냐, 아니면 관광이나 여행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네. 인데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폐쇄된 정책상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있다 보니까 한 그쵸. 1년 반 정도 있다 보니까 네. 이 친구들 문화가 보통 넷플릭스랑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 상에서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제 삼엠터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좀 상승했던 거고 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아예 OTT를 이제 셋톱박스에 달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알로이스란 종목도 오늘 단숨에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네. 바로 그 때문에 이유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상승을 했고 강한 상승을 동반해가지고 10시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그 상한가까지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 갔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개인 여러분 잡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봤었을 때 이런 관련된 종목들 그러면 이제 뭐 OTT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용덕 전문가님께서 좋아하시는 이제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사실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리오프닝이 굉장히 퍼포먼스를 강하게 칠 것입니다. 근데 칠 건데 이제 사실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더 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라서 오히려 이런 알로이스나 이런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전체 미디어 시장이 아니라 좀 더 번외 좀 많이 연계됐을 때인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1월 말 정도 됐을 때 아니면 2월 초나 됐었을 때 한 번 더 미디어 관련주들이 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관련주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게 우리가 시장을 좀 이해하시는데도 좀 도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용국 전문가님을 칭찬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다. 이런 거를 한번 제가 네.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신나죠. 네, 마지막 종목 알로 있습니다. 이 셋탑박스 관련 사업 기업이고요. 이 중국 보복 소비, 리오프닝 관련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아닌 번외 타마로 상승했기 때문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분출할 수 있겠다 예상까지도 더해 주셨네요. 네, 이야기해 주신 제프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입니다. 방송 직후 8시부터 제프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목이 좀 파격적입니다. 뭘죠? 누가 뭐죠? 약세장이라고 하였는가? 아. 그 예전 궁예가 맞아요. 그렇죠. 누가 기침소리를 네, 내었는가처럼. 연말에 한창 이제 올 그쵸. 초에 힘들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예상을 사람들이 했죠. 전부 다 힘들다고 하는데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시장 상황을 되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이 아니라 네. 주관적으로 보면 저도 더 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근데 이제 무섭지 않습니까? 왜냐면 네, 그쵸. 지난 1년 동안 속았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딱 지금 시장을 딱 봤었을 때 약세장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워요. 이게 그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이 또 이 사람 또 이제 또 말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논리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 매크로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고 그것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되게 객관적으로 바뀌고 그러면은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반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월가나 월스트리트나 아니면 이제 뭐 여의도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뭐 채권 사이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사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셨을 때 지금은 좀 더 명확하게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누가 약세장이라고 하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근거를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들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매크로 거시적 측면과 함께 현 상황에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주제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제프 전문가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적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8시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실제로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 새롭게 재정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상한 김용도 전문가님의 전략주 AS입니다. 1월 2일에 매수 들어갔던 선익시스템, 엑셀 메타버스 관련 주이죠. 오늘도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장중 7% 상승세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선익시스템 앞으로 더 들고 가도 좋은 시세 보일 수 있을까요? 예, 드디어 이제 네, 온 것 같죠? 네, 드디어 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그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네. 드렸던 종목인데
선한 마음인데도 인내심이 바닥으로 내려가서 천사가 아닌 악마로 변할 뻔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풀리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목표주가 달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보유한 이제 OLED 소형 증착기 전문 업체고요.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메타버스 영역에 해당하는 VR, AR 관련된 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영역이 다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증척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이 조금 있으면 VR 기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상당한 매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나올 만한 재료들이 많고 또 오늘 나왔던 그런 재료들 있죠. 네. 연동되는 아바타 재료라든지 5G 신규 주파수 영역 증폭 네. 영역 부분에도 다 연동되는 수혜가 있는 종목인 만큼 이번 달에 추가적으로 좋은 시세 가능할 것 같고 목표 주가 달성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안정적으로 들고 계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목표 주가 달성할 때가 다가왔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애플 관련 이슈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면서 이번 달 내로 목표 주가 달성 가능할 것이다라고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14일에 매수한 가온 미디어인데요. 역시나 8% 넘게 수익권 달성하기도 했고 현재도 수익권에 있긴 합니다. 가온 미디어도 어떻게 보실까요? 예, 동일한 재료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쵸. 제가 이제 메타버스 영역하고 미디어 영역 쪽을 좀 많이 네. 추천을 하고 있는 편인데 네. 이 종목도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우선 메타버스 영역 재료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에 해당을 하고요. XR 사업 영역을 이제 연동을 하고 있고 또 앞서서 우리 그 제프 전문가님 이야기해 주셨었던 그 알로이스와 관련된 OTT 관련돼서도 가온미디어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기가진이와 연동돼서 대표적인 핵심 OTT 셋톱박스 업체 쪽으로 해당을 하기 때문에 관련 수혜가 같이 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따끈따끈하게 나오고 있는 수혜 부분들을 다 머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그런 흐름으로 직전 고점 돌파를 저번 달 말 이후로 다시 한번 좀 도전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반등 나와도 이제 목표 주가 달성이거든요. 아마도 이번 주 중에 아마 목표 주가면 목표 수익률 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좀 지켜보시면서 수익 실현 준비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가온 미디어도 XR 메타버스 그리고 OTT 등 수혜를 받는 재료가 많은 종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내로 목표 주가 달성할 것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홀딩 보유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23일에 들어간 골프존. 이 종목도 오늘 시세 분출이 됐습니다. 골프존도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어떤 네, 걸까요? 감사합니다. 네. 골프를 많이 쳐주신 게 아닐까요? 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내 골프장, 특히나 이제 골프존에서 운영하는 이제 실내 스크린 골프를 좀 많이 사용을 해주신 덕분에 아마 지금 주가가 날갯짓을 벌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용 부탁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이 종목이 점점 더 올라갈 거란 거. 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30% 정도는 먹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10%, 11%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오늘 막 직전 고점 돌파를 하는데 양봉 몸통을 크게 날렸어요. 2차 파동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까지 이번 주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최대한 수익 많이 즐길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프존 오늘 6% 넘게 종가 기준 상승도 했고요.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추세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아직 2차 파동 남아있는 만큼 수익 내보면서 들고 가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한 김용도 전문가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13일에 매수한 아까 저희가 언급드렸던 네, 너무 상한가 칭찬해 오늘 줬던, 기록한 5G 관련주 네. 옵틱코어입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때 제가 네. 저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때도 네, 지난 방송 때 맞죠? 추천드렸죠. 네. 그때도 30%는 아니다. 네. 더 볼 수 있는데 맥시멈이 30%인 게 너무 아쉽다고 했었습니다. 네. 목표가를 그래서 제가 5,100원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금요일 지나고 이제 한 이틀 지나자마자 바로 네. 그래도 이제 다음 주 저도 제가 돌아올 줄 알고 추천을 했겠죠. 네. 장난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고 크게 올라왔습니다. 강한 거래량 돌파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용도 전문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것들을 말씀드려가지고 좀 더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적인 인프라 사업이 구축이 돼야 되는 게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게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 상황을 좀 더 우리가 빼놓고 봤었을 때 2019년도에 필요했던 인프라 사업 자체에서 가장 필요했던 거는 5G 사업이었죠. 5G 사업이 결국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그 관련돼 가지고 광 트랜시버라든지 뭐 안테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지국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5G 재료들이 지금 너무나도 싸져 있다. 그리고 기저 효과도 받을 수 있고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1위 업체가 이제 오이솔루션인데 이제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입 종목으로 담아드렸었지만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위 업체이고 시가총액이 너무 저렴합니다. 사실 지금 900억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네. 된다기보다는 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종목들이 싸지만 지금 너무 싸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고 정확한 이제 AS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테고 지금은 사실 뭐 추가적인 갭 상승이 나오면 좋겠죠. 사실 뭐 지금까지 거래일수가 3거래일 남았는데 3거래일 동안 상상상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연휴가 맞으면은 정말로 네. 행복한 이제 풍요로운 네. 이제 설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보니까 사실 뭐 기분 좋게 일단 목표가 달성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들고 계실 분들은 계속 들고 계시다가 내일이나 모레쯤에 추가적으로 시세 나오면은 그때 이제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옵틱코어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이 현 시장 상황에서 이 메타버스나 AI 등 미래 산업이 위해서는 인프라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5G 업종 말씀해 주셨고요. 저점에 위치한 만큼 앞으로도 더 보고 갈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추가 시세 나오면 차익 실현해보자라는 언급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리드입니다. 역시나 5G 관련 주이죠. 네. 매수가가 6,000원대였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솔리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귀여운 조정이죠. 네. 이 정도면 옆으로 네. 기었다가 살짝 이제 좀 쉬어가자. 이제 네. 좀 먼 길을 달리기 위해서는 좀 쉬어가자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5G를 제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로보틱스나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나 동일한 동일선상입니다. 결국엔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으로 아웃풋을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삼성전자가 재산 배정이나 아니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통해서 아니면 자회사 편입을 통해 가지고 수주를 통해서 이런 형식적으로 문어발 형식으로 아마 사업 영향들을 펼칠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뭐 AI 쪽이라든지 5G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많은데 관련돼 가지고 솔리드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제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 봤었을 때도 보게 되면 박스권 형식으로 지금 옆으로 기어주고 있어요. 사실 뭐 높은 매수가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수시도 나올 수 있겠고 목표가 기준으로 한 7,000원 이상으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사실 뭐 지금은 좀 담기에는 매우 적합한 라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뭐 불균형이 생기거나 그렇진 않고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사는 이제 움직임도 봤을 때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2019년도부터 이제 5G가 한창 열풍이었다 보니까 지금 그로부터 한 2년, 3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다 던졌어요. 다 5G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G 추천한다 보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정말 욕합니다. 욕할 정도로 지금 5G에 대한 배신감이 정말 많은 않지만 네. 지금은 그런 좀 반대라는 상황인 거죠. 그때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시장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더 안 좋을 것도 없다 보니 5G 기준상에서는 기저효과도 충분히 낼 수 있고 삼성전자를 통한 인프라사 구축 사업도 영위할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랑 목표 수익률까지도 여러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리드 5G 관련주로 전망도 좋고 가격 메리트도 있는 만큼 또 삼성전자 납품업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목표가 7천 원 이상 가능하고요. 현재 매수도 가능한 위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의료기계 관련주 하이로닉인데요. 네. 하이로닉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살짝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를 하겠죠. 제가 네. 이제 이걸 추천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시장 상황이 좀 바뀌고 나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의료기기나 코스메틱 쪽에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제가 저한테 칼을 들이밀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조정이 났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이제 시장 상황이 또 재밌는 거는 선진국 시장은 지금 1, 2분기 정도가 경기 침체라고 보이면서 소비재들이 약간 정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반대로 중국 관련된 쪽이나 동남아 쪽은 이제 리오프닝이나 소비 관련돼서는 되게 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다시 소비가 살아나게 된다라면은 중국 관련된 이제 보복 소비나 중국 관련된 시장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될 거고요. 지금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20% 정도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아직 조정 많이 받은 상태이고 7,000원대 라인을 좀 유지해주다가 7,000원대에서 살짝 정도 깨졌다가 그 다음부터 반등해주면서 올라가는 그림 자체가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8,840원 정도에서 이전에 고점을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준에서 약간 좀 저항 맞을 것인지 이 관련돼서는 조금 더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이로닉에 대해서 조정은 나왔지만 중국 관련 보복 소비와 함께 리오프닝이 나오며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제프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방송 직후입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전략적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커피 쿠폰, 정답을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상한 김용도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크게 갈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올라갈 종목이다. 네. 네, 기대됩니다. 이름이 네.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이름부터도 크게 올라갈 종목이네요. 빅 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 좋은 단어는 좋은 이름은 아니네요. 그렇죠. 금리에서는 좋은 게 아니죠.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 네. 했었던. 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대신 추천줄 취소해야 되나요? 주가로는 크게 올라갈 종목이다 네, 이런 의미로. 네.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갈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여러분들 뭐 앞서서 나온 영역하고 동일합니다. 메타버스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VFX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CG라고 하죠. 디지털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 뭐 광고에 들어가는 CG가 될 수도 있고 영화에 들어가는 CG가 될 수도 있고 이 자이언트 스텝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2대 핵심 영역에 좀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2개 종목이 국내 드라마, 영화, 광고 쪽에 CG 효과를 다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명 연예인들의 투자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겠고요. 역시나 이제 아바타 2가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 메타버스 열풍에 대한 기대 재료가 또 불어올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앞서 이야기한 5G 사업 영역의 확대 기대 심리 소식 속에 이런 메타버스 대표 핵심 종목으로서의 앞으로의 사용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의 흐름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바닥을 짝꿍대기 쌍바닥으로 잡고 올라가려는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유의미한 반등 효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가 형성이 되면서 양봉 몸통이 기존의 점진 상승 매집 형태를 돌파하는 양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 상승 추세 흐름으로 가려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강하게 갔던 종목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재작년 말에 8만 원 이상을 갔던 종목이 지금 2만 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정상적인 주가 가치를 찾아가려면 얼마나 큰 걸음,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 시점에서 현재 거의 바닥에 가까운 상태에서 잡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단기적인 효과 외에도 중장기적으로도 바라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목표 주가와 목표 수익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팔고 싶어도 못 파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목표 수익률은 10%로 잡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2만 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10%에 해당하는 2만 2천 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직전 최대 저점에서 두 호가 아래인 1만 5천 원으로 잡도록 할 거고요. 2만 2천 원이 돌파되더라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2만 5천 원, 3만 원도 갈 수 있다는 건 착안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한 김용도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로는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좋게 봐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광고 영상 CG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재료로 이 아바타2 천만 관계 돌파 기대감과 이 5G 확대와 함께 수혜도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반등 구간에 진입하고 있고 현재 가격이 거의 바닥 구간인 만큼 목표 수익률을 좀 더 안전하게 10% 그리고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차, 3차로도 25,000원, 3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돼서 네. 좀 보복 소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복 소비가 본격적으로 아마 시작될 거예요. 시작될 거라면 사실 뭐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본다라면은 네. 우리가 딱 리오프닝 됐었을 때 네. 처음에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여행이었죠. 네. 근데 여행 가려면은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쁜 옷을 그쵸, 사야 돼요. 옷이 필요하겠죠. 네. 아마 이제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좀 더 심하게 네. 더 많이 폐쇄 정책이 있었다 보니까 옷 같은 경우에도 아마 한 1년 전, 2년 전 거다 보니 네. 지금 옷을 사면서 여행을 가더라도 옷을 사면서 아마 더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의류 브랜드 쪽 관련돼서도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또 보게 된다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2월 달에 이제 섬유 의류 관련돼서 이제 우수 기업에 대한 선정을 했던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되게 좀 뭉뚱그러지죠.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지금 현재 증시 상황에서 소형주들이 또 잘 간다고 했었죠. 지금 이제 박스권 시장이 상당 부분 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 상황에서는 시가총액이 좀 저렴한 친구들이 좀 잘 갈 수 있다 볼 수 있겠는데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얘가 여러분들 네. 또 재미있는 힌트를 한 개 또 가져왔어요. 네. 마지막 뭔가요? 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그룹이라고 이제 네.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그 현대를 살짝 뒤집게 되면은 네.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좀 이제 웃으면서 네. 곧 있으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선물같이. 그렇죠. 웃으면서 이제 네. 야, 이런 종목이 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세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고 지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복 소비 관련돼 가지고 의류 쪽이나 여행 쪽들 아니면 코스메틱 쪽들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의 리서치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도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국도 아마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어요. 잡히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실적에 대한 반영치가 이제부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 지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좀 더 볼 수 있겠고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 저는 15% 잡겠습니다. 15% 잡겠고 정확한 가격 제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류 업종이고요.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고 현대를 뒤집으면 나오는 종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잠시 후 8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약세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매크로 계속 지표들이 상승을 되게 했죠. 좋다 보니 그러면 그 좋았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주관적인 거 빼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다 보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참여해 보시고요. 또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님이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시청자분들과 만나는 기회도 준비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벌써부터 거기까지 네. 전파가 되었네요.
제가 이제 따로 강연회 같은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한테 TV 방송이나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오프라인파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수다를 떠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전략적으로 또 방송상에서 말하기보다는 좀 더 와일드하게 네.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과 어떤 시장 상황 사이드를 좀 더 보시는 게 공격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려고 또 제가 또 2월 4일 날에 이제 토요일 오후 1시에 현재 지금 이데일리 타워에서 네. 여러분들에게 또 강연회를 하고 있는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아래 보시는 네. 곳으로 이제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는데 네. 조금 더 와이드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달 2월 4일 오후 1시에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이 제프 전문가님이 방송에서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님들이 따로 준비한 이벤트도 있는데요. 무료 강연회에 오셔서 이 방명록을 작성하시면 올해 시장 전망과 유망주까지 알 수 있는 주식 투자 시크릿 파일을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리가 100석으로 제한돼 있으니까요. 빠른 선점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1522-1325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정보의 가치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